안녕하십니까, 이호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대기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기운이 좀 빠지는데 어쨌든 방송은 약속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얼마 전에 다녀와서 푹 쉬다 왔습니다. 푹 쉰다고 해도 뭐 일할 것도 많고 그래서 얼마 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서 좋은 풍경도 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또 있더라고요. 이 부동산이 참 재밌는 게 조금 잊어버릴 만하고 관심에서 멀어질 것 같으면 발표를 막 하고요. 재밌는 뉴스거리가 막 나오고 분석할 것도 많고 들여다볼 것도 많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상담을 몇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좀 정신이 없었는데 상담 내용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일정 부분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부터 가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뭐 믿으시는 분들은 안전한 자산이니까 이거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별로 나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딸기 K님이 비 오는 날 DJ 같다고.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전국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산이라면 자산이고 물건이라면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없으면은 내가 뭐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동네에 집값이 비싸다든가 월세가 비싸면은 내 시간과 체력을 이동하는 데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보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쯤은 갖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일자리가 몰려 있고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부동산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또 하시는데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하고 내가 이제 투자를 원하는 어떤 부동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 얘기를 들으면 이 부동산이 돈이 된다더라 라고 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샀다가 나중에 되팔지 못하면은 내가 그 집을 활용을 하는 방법밖에 안 남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근데 그 집을 나도 활용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항상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는 내가 이용할 목적의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제일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살고 싶거나 이용하고 싶은 부동산을 가지려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내가 모은 자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이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살고 싶은 집,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의 어떤 기준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돈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부동산의 어떤 종류 같은 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살고 싶은 집은 뭘까? 그리고 사야 하고 투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녔다라고 했을 때 남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 쪽으로 그 남은 현금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을 했을 때 내 삶의 질이라는 게 좋아지는 건데, 투자용 부동산하고 거주용 부동산하고 헷갈리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짧은 휴가를 다녀오긴 했는데 쌀과자님, 김용맘님 감사합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외롭네요 오늘. 짧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분에 넘치게 좀 좋은 숙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뭐 어디다 하면은 이게 PPL이 될 수도 있고 광고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서울 근교 제가 이제 평생 업을 해야 되는 이 서울이라는 동네에 이런 집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한 두 밤을 자고 왔지만 굉장히 좋은 집을 빌렸는데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요. 어떤 해당 블로그 그냥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집이더라고요. 이런 집들. 이거 이미지가 좀 깨지네요. 그냥 이런 집입니다. 뭐 멕시코 시티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은 누가 봐도 야, 이 집 되게 비싸겠구나. 야, 이런 집에 살면은 진짜 끝내주겠다.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500만 달러, 뭐 1000만 달러 써가지고 침실 8개에 뭐 화장실 6개, 그다음에 뭐 수영장이 몇 평이고 뭐 그런 것들 과시하듯이 막 거래하고 뭐 10년 만에 되팔았는데 뭐 20억을 남겼느니 500억을 남겼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집들이 이런 집이에요. 근데 이런 집은 뭐냐? 이게 뭐 당연히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투자 상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슈퍼 럭셔리, 뭐 슈퍼 리치 이런 사람들이 김용맘 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직접 청소를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집은 이 관리자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부가 한 3분 정도 계실 거고 뭐 매일마다 이렇게 집을 꾸미지 않으면 집이 노후되고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이런 저택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 모자람 없이 뭐 3번 서재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관이 있고 뭐 6번 방에 가면은 럭셔리한 침실이 있고 뭐 저기 욕조는 막 금으로 돼 있고 막 대리석으로 돼 있고 이런 집들이 이런 집이거든요. 앞에 언제든지 날 좀 더운데 온수풀에서 수영이나 좀 할까?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 담아놓고 수영하고 겨울에도 막 자쿠지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별 보면서 반신욕도 하고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은 뭐냐?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집을 내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서울 근처에서 이 정도의 이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택을 취급을 하겠다. 그럼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 제일 저렴한 아마 동네라고 해도 한 6, 70억에서 한 100억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마당에, 이 정도 시설에 입지야 서울 안쪽이라고 하면 뭐 강남은 평당 2억, 뭐 외곽이 평당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까지 올랐지만 그 집은 내가 되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럭셔리한 삶의 종착역. 그냥 여기서 여생을 그냥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내 아들이나 딸이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살 정도로 의리의리한 집, 이런 집은 내가 거주 목적으로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집을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뭐 80억, 뭐 100억, 150억 단독주택을 갖다가. 근데 이런 것들도 손을 투자용으로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강남 일대에 가서 단독주택 부지를 한번 알아봤더니 거의 평당 2억대에도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 비싸져가지고. 그런 집을 사가지고 뭐에 쓰느냐? 거주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허물어서 개별 건축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에 뭐 4층짜리 오피스 건물 겸 거주 주택을 한꺼번에 복합으로 지어가지고 1, 2, 3층은 세를 놓고 꼭대기층에 내가 거주하는 화려하게 또 집을 꾸며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이나 서민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등바등 살지 않으면 월세를 낸다든가 전세이자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결국에 내 명의의 자산 하나도 남겨놓지 못하고 외곽 쪽으로 밀려난다.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목표는 내 후손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 하나쯤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병행을 하셔라. 이게 이제 제 얘기거든요. 저는 거주용으로 집을 본다 하면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아파트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단독주택의 맛을 보니까 단독 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좀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애기들 막 뛰어놀고
나중에 노인네 돼가지고 손주 손녀들 놀러 와도 야 할아버지네 앞마당에 수영장 있으니까 더우면 거기 뛰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마 과일이나 깎아줄게. 이게 로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집을 볼 때 뭐부터 봐야 되느냐? 저는 거주성을 먼저 봅니다. 거주성. 말 그대로 내가 아파트를 갔다.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아파트를 사러 갔으면 저 같으면 첫 번째로 그걸 보겠죠. 주변에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혹은 예비 초등학생이니까 학교까지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단지 안쪽에서 차량을 몇 대나 만나고 길을 몇 번이나 건너는 자리에 집이 있습니까? 요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거주성입니다. 학교는 어디에 배정이 되나요? 거주성이죠. 아침에 해는 어느 쪽에 들어옵니까? 혹은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부엌 모양은 왜 이렇게 생겼죠? 거실 창은 어느 쪽으로 나 있나요? 이게 3층까지는 앞에 조경 때문에 막혀 있는데 한 8층부터는 트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주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혹은 이 아파트 브랜드는 층간소음이 조금 있는데 옆에 더 신축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갔더니 층간소음이 덜하더라. 그러면 내가 거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고를 때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고르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제가 성격이 개인적으로 뭐 좀 이렇게 예민한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막 복작복작하게 살기가 별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사람이 없고 그냥 집안에 가면은 그냥 누구하고도 얘기하기 싫고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좋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내가 거주할 목적의 집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죠. 이렇게 내가 프라이빗하고 안락하고 해도 잘 들고 앞에 수영장도 있고 화장실도 뭐 3개면 좋겠고 이런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내가 살기에 얼마나 편한가를 따지면서 집을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집이 거주 겸 투자로 얼마만큼 유리합니까? 이런 거는 의미를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거주면 거주고 투자면 투자지 거주 겸 투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커피를 내가 마시려고 탔는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남한테 되팔려면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먹으려고 밥을 샀는데 무슨 밀키트 같은 걸 샀어요. 근데 이 밀키트가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밀키트를 지금 중고나라에 되팔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이건 중고품이에요, 어머니. 이미 샀으면 주인이 정해졌으면 이거랑 비슷한 기성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정판 밀키트 100개짜리 무슨 캐비어가 들어간 특별한 도시락이다. 뭐 고든 램지가 만든 도시락이다. 이러면은 즉시 되팔았을 때 한 뭐 5만 원 정도 비싸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팔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먹으려고 샀지 이걸 되팔려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부동산 소유주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우리 집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집이라는 건 뭐다? 필수재입니다. 내 집을 팔 때는 딱 한 2종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집을 파는 경우가 있거나 두 번째는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더 입맛에 맞는 집으로 옮겨가려고 현금화를 시키는 방법. 이 2종류밖에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주하는 집과 투자하는 집의 어떤 기준은 이런 쪽에서 찾으시는 게 맞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집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주택의 형태를 좋아하십니까? 내가 우리 아기가 살 집인데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 집인데 그 집을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가 재개발이 될까요? 근데 살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재개발이 될 정도면 살기 좋습니까? 재개발이 살기가 안 좋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낙상 사고 그다음에 차량 진입 불가 상하수도 역류 전기 안 들어오고 가스가 막 끊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네 전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집을 가서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 이래가지고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오늘 오셨던 분, 그다음에 어제 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럼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살고 계시는 집이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그럼 집은 또 좋대. 내가 여기서 한 15년 동안 살아봤더니 살기에 이렇게 좋은 동네, 이렇게 좋은 편한 집은 없더라.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지 왜 이거를 투자 가치로서 따지느냐? 여기서 평생 사실 자신이 있느냐? 평생 살 자신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집보다 더 나은 집에서 한 2달이고 살아보신 다음에 그 집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비싸다라고 하면 현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개발지의 투자라든가 어떤 아파트, 주택, 부동산의 시세 변화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투기꾼이 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집, 그 위치, 내가 뭐 고향 땅을 떠나기 싫어서 시골에 뭐 저기 전원주택 같은데 살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서울에 돈 될 만한 집으로 몸을 옮기겠다. 그런 걸 보고 흔히 얘기하는 몸테크라고 얘기하는데 몸테크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로서의 어떤 부동산을 보는 시선, 시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살고 싶어하는 집이 아니라 제가 구분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들어가 살 집을 미리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뭐 내 집일 경우도 있고 남의 집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비율은 10% 정도 안팎입니다. 목동도 마찬가지, 여의도도 마찬가지, 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 아파트, 뭐 이렇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굵직굵직한 어떤 입지 최상위 아파트들도 실제로 방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지랄을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비율이 90%가 된다는 얘기예요. 입지는 좋죠. 그럼 그 10%는 뭐 때문에 만족을 하느냐? 해당 고유의 입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의도 시범이다. 저 같은 경우 시범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여기까지 조깅해서 뛰어와도 5분이면 올 것 같아요. 광장 같은데 뭐 이런 데 살면은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직장하고 가깝다라는 메리트 하나 빼고는 그 낡은 아파트에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재건축이 될 정도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혹은 그 내부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 뿐이지 그 아파트 자체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꾸역꾸역 막 여기에 어떻게든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집주인은 굉장히 소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거주 목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봐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투자 목적으로 보는 부동산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살 집은 1억짜리 집이고 10억짜리 집이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내 나름대로 좋고 산꼭대기, 뭐 용산 청파동 산꼭대기에서 남산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단독주택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집을 어떤 사람이 집이 망할 것 같으니까 경매로 3억에 내놨다. 그 집이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나랑 상관없어요. 그 집은 내가 좋아하는 집이고 그 집에 가면 내가 원하는 방의 개수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채광이 좋고 홍수 피해 없고 그냥 다 좋다. 그러면 거기에 평생 살면 됩니다. 그러면 뭐를 위해서 부동산을 취급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돈 때문에 취급을 해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돈 때문에 취급을 해야 되는 부동산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취급을 해야 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돈이 되는 부동산은 뭐냐? 첫 번째가 땅이죠. 땅. 그러니까 서울 안쪽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빈 땅을 갖다가 위에다가 뭘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인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의 빈 땅은 2억 평당 2억 시대에 지금 접어든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용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용산, 여의도, 강남 주변에 있는 땅들도 평당 1억 시세가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10평짜리 땅을 그냥 맨 땅을 산다 그러면 1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금을 함부로 굴릴 수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광고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다 하면은 이번 시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이제 매일마다 봐야 되잖아요. 제 일의 특성상. 봤더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국토부랑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를 8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까지 다 나와 있고, 장관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해서 26일 발표했다. 이렇게 주소지까지 다 나와 있고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12월 30일자로 이제 고지가 됐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인데, 요 지역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 지역들 지금 나와 있는 요 밑에 친절하게 이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우리한테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집이 이제 비싸질 거다, 혹은 이런 집이 주거환경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입지는 좋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충정로역, 아현역, 애호개역 딱 가운데 둘러싸여진 뭐 굉장히 알짜배기 입지가 돼지슈퍼 있는 데잖아요.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으로 가느냐, 신속통합으로 가느냐, 뭘로 가느냐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이견도 많고, 그냥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극한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지역은 나라에서 좀 손을 대가지고 사업성 높여줘가지고 재개발 추진해야 된다, 입지가 너무 좋다, 이랬던 지역인데 아니나 다를까 LH가 손을 대가지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에 땅값이 싸느냐? 싸겠습니까? 입지가 끝내주는데? 입지가 끝내주는데 땅값은 엄청 비싸겠죠. 근데 뭐가 안 비싸냐 하면 주택의 평가 기준 가치 자체는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살아보십시오. 들어가 살면은 진짜로 현타가 옵니다. 이게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이래요. 뭐 다 막 무서워 동네가.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그 기생충 영화 저는 안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역류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내용들이 막 더럽긴 하지만 막 나오는 동네니까 영화까지 찍어가지고 거길 모티브로 삼았겠죠. 그런 동네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 투자로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돈은 되잖아요. 이게 입지가 워낙에 좋고, 이런 좋은 입지에 새로운 주거 형태의 어떤 건축물을 우리한테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1억 5천 2억짜리 했던 자리일 거예요. 아마 한 5, 6년 전만 해도. 그 가치가 10배 이상으로 오르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살아봐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산다고요.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광고들을 막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심석영 이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던 도림동 일대, 막바지까지 오고 나니까 원룸 빌라 가격이 막 5억대가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투자금 3억 이상 들여야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말고 딴 지역을 한번 좀 선정을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자리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지정이 됐고, 종로구 연건동, 중랑 면목동 또 나오네요. 면목동은 은평구 응암동, 신월동, 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월동의 어떤 개발의 확장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 구로동, 시흥동 추가로
기존 어떤 개발지 인접해 있는 노후도 맞는 지역을 지정이 이제 또 추가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지역은 안 들어가 살아도 됩니다. 그냥 투자로서 보유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중간에 되파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도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의 보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빌라가 주택이라는 형태 중에 제일 저렴한 주택이에요. 근데 주택이기 때문에 재개발 들어가서 없애버리고 그 소유주한테는 아파트를 함무라비 법전하고 똑같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저렴한 주택의 형태를 없애고 보상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주거 형태를 준다. 그것만으로 가치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한 3, 4배 정도의 가치가 단숨에 뛰어오르면서 10년이고 15년이고 뒤에 나한테 돌아올 보상이 확정돼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거주까지 겸해서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내용보다 더 무서운 내용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랑 서울시가 아니나 다를까 개발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낼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뉴스 때문에 올 한 해 하반기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주택 시장의 거래라든가 이런 쪽이 약간 하방 강지성을 띠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택 시장의 어떤 코어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쪽에 지금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중들이 재개발 하니까 다세대 빌라 쪽으로 확 끌고 내려와질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빌라, 다세대 빌라 혹은 뭐 쪽방, 뭐 단독주택 건물 뭐 15억, 20억 하겠지만 이런 쪽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될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뭐 5천이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9억 5천이다.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가 한두 건씩 1억, 2억 떨어지는 하방 거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빌라 평균 3억인 시대에서 5억으로 점프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주택의 평균 가격 자체는 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번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가 됐던 공공재개발은 맛배기 우리가 왼손 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오늘 오전 6시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보도자료 2차 보도자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방법 없었죠. 그냥 올 하반기부터 공모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8월 달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고 21군데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뭐 빠른 데는 당장 올해부터 계획심의, 건축심의 같은 걸 발표를 하고 빨리 진행하겠다, 뭐 패스트트랙을 태우듯이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거는 2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연내에 2만 5천 호 내외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내용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빅스텝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누구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의 주택 정책 관련한 신복인 유창수 실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지막 보이세요? 보도자료 끝에 나옵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사람 오자마자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서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투기 방지를 위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 하면서 갈무리를 했는데 그 위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개발을 마구잡이로 진행을 해서 한 집당 뭐 1000세대씩 공급을 한다 그래도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군데를 추가 지정을 하겠다. 올해 연말까지. 자, 여기는 뭘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거주로 봐야 됩니까? 투자로 봐야 됩니까? 투자로 봐야 된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가 먼저 선정이 될 건지 이제 가점제를 도입을 한다 공표를 했거든요. 살기 좋은 동네냐, 살기 안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재개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투자를 하려고 집을 보러 가세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여기 왜 층수에 해가 안 들어와요? 여기 향이 왜 이래요? 여기가 북향이에요, 남향이에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런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내가 들어갈 살 집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보유만 하고 있으면 재개발지로 선정되면 입주권 나오면서 그때부터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입주권을 어디에 지정될지 몰라가지고 현금을 주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한테 내가 2억 5천에 샀던 빌라를 5억에 팔 수 있는 기회에 장이 열린 건데, 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파트 향을 지금 우리한테 추첨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향을 뭘 따지고 있어? 그 향을 따져가지고 향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여기 이사 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네, 나 같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 재개발 동네에 대한 사람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개발을 해달라 동의서를 걷어올 거고, 오죽하면 내가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이 불편한 환경을 나라에다 건의해가지고 재개발 해달라고 할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여기 향이 어디예요? 대지지분은 몇 평 정도 나오나요? 뭐 이게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나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분담금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조합장도 아니고. 조합장도 몰라, 이 단계에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합장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계에서. 추진준비위원장이 뭐 아파트를 뭐 짓겠다, 뭐 조감도 같은 거 그려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예쁘게 이게 그림만 그려놓을 수 있어도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서울시장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안 돼, 이렇게는 못 짓겠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냐면, 투자로 보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은 가격이 얼마가 올라간다고? 3개월, 6개월 만에 3억, 4억대가 갑자기 올라가서 비싸게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역세권, 모아타운 이런 지역들이니까 내가 들어가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커피가 맥심 커피인지 카누인지 무슨 뭐 저기 TOP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런 데 투자를 해놓으면 돈이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해는 너무 짧게 그 공모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바리하고 이게 진짜 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2달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 기간을 충분히 줘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찬성 동의율을 이제 정량평가 항목, 그러니까 가점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동의서를 많이 걷어오는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상습 침수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찬성 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해서 1차 공모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봤단 말이죠.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공모 기준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지하,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인명피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습 침수 지역이나 반지하 밀집 지역 등 해당 그 건축물에 반지하가 있는 건축물이 몇 % 이상이 되느냐에 따른 가점까지 가이드라인을 다 세워놔가지고 어디를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아니 이렇게 해서 2만 5천 세대를 올해 안에 지정을 한대요. 그 2만 5천 세대는 이게 2만 5천 세대를 재개발 대상지로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2만 5천 세대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지는 명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냥 말장난이니까 2만 5천 세대에 지을 수 있을 만한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반지하 주택이 많이 차지하는 동네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동의서 작업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거리가 많았던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이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은 다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속통합기획에는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맨날 나 이거 청산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신축 빌라 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놓고 나서 그런 걸 물어보시면 답이 없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두려움 없으면 돼 있고요. 이런 거를 또 속여가면서 마구잡이식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돈 버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아까 전에 그 공공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 앞으로 그 토지거래 허가 그 구역을 더 추가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은 재개발 얘기를 막 퍼뜨린다. 그리고 이 재개발에 해당하는 그 지역 내에 실제 옛날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제 로또를 맞으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던 분들은 또 기회가 날아가겠구나. 또 돈 벌 수 있는 한 번의 찬스를 놓쳤구나. 또 이런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깊은 또 사색에 잠기실 그런 이슈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시는 분들 10분이 계시면은 10분 중에 9분이 그 향은 어디에요?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살기는 괜찮은 집이냐? 이게 사람 살기 괜찮고 향 좋고 뭐하는 집은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의 구조라든가 어떤 집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집으로서의 가치, 뭐 거주 시설, 환경으로의 가치가 뛰어난 동네는 재개발해서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고 돈이 안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손 놓고 있으면 황금 같은 2021년, 22년, 23년, 4년, 5년까지 신속통합기획하고 역세권하고 모아타운이 해마다 선정이 되거나 지정이 될 거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하나씩 지금 삭제가 돼 간다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저층 주거지라든가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최하급의 주거 시설을 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하나씩 날아가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오늘 내용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서울시 2040 플랜의 개발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또 모아타운 2차, 3차죠. 그리고 공공재개발 2차 발표됐고 신속통합계획 2차도 이제 선정되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또 상품의 거의 한 30% 정도가 증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올바른 생각으로 욕심을 내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내용을 준비했고, 이제 좀 유망한 지역들 어딘지를 아까 전에 공공재개발 지정된 지역이랑 섞어보면서 좀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은평구 응암동 응암역 일대에 은명초등학교 뒤쪽에 공공재개발 2차가 신규 지정이 됐네요. 뭐 이런 자리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데가 돼봤자 뭐가 되겠어 했던 그 간과했던 지역들이 지금 다 이런 개발 이슈랑 다 엮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데를 손 놓고 있다가는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명초등학교 뒤쪽에 요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이번에 공공재개발 지정된 이 지역입니다. 이 재개발 추진 지역 3룸 3억 천 있는데 제가 이거 동의서 이렇게 진구 접수 준비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부동산에 전화해봤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허위 매물 막 3만 몇천 개다 막 이랬는데 이것도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 내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 다 내려가야 되는 물건들이고 안 판다는 얘기예요. 위치도 좋고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버금가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지금 팔려고 하겠어요. 이 바로 옆에 있는 백년산 해모로 백년산 이편한 세상 SK뷰 이런 것들이 다 10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인데 여기 있는 주택들은
싸게는 1억대 후반, 비싸게는 2억대 초반에 작년 재작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누가 이걸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지역들, 아유 이제 어디가 될까를 뭐 고민하는 것도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냥 요 기준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연한 28년으로 잡고요. 노후도 67% 이상인 자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미리미리 잡아 놓으시고, 그 와중에 모든 사이트에서 다 공표가 되고 있어요. 뭐 노선이 확충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신속통합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서울에서 여기는 왜 안 들어갔지 할 만한 지역들은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얘기냐. 잘 보시죠. 이 노량진, 그렇죠? 뉴타운 다 지나서 왼쪽으로 왔을 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뚫리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2040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그 업무타운 관련해 가지고 이슈거리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영등포역 앞쪽에 공공주도 복합개발 대상지가 있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신길 2구역이 있고, 왼쪽이 도림동 이번에 2차 공공재개발 선정지인데 이쪽 노후도 다 맞잖아요. 지금 다 이 밑에도 공공주도 복합개발, 우측도 복합개발 대상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 다 벨인 거예요. 이쪽은 다 벨인 거고, 투자를 이제는 2, 3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이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으로 오고요.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와요. 이 밑으로 내려와요. 67% 넘잖아요, 다. 그러면 동의서를 어디서부터 걷겠냐? 이 역세권은 역세권 나름대로부터 동의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주거시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몰려있는 지역은 어떤 형태의 개발이 들어가든지 간에 본인들이 맞춤형 개발을 언제든 동의를 진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네들이 다 이런 동네거든요. 67%가 넘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은 28년 차로 제가 지금 맞췄고요. 밑에 보면 가리봉, 여기 지난번 공공재개발 탈락지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번에 100% 선정됩니다. 제가 볼 때 100%, 제가 장담합니다. 100%. 그리고 이쪽에 이번에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 바로 앞에 있던 요 조그만 구로 남초등학교에 있는 일대, 요 조그만 협소한 부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또 추가 선정이 됐는데, 이 다음 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이번에는 이제 남구로 쪽으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지금이라도 자본금이 닿는 대로 뭔가 주택이라는 형태를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역 불문하고 봐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 이북이 강 이남보다 훨씬 더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력이 닿는 강 이남 쪽의 개발 대상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찾아보시는 어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 지금 발표 또 한 번 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를 다 먹습니다. 그럼 거래할 수 있는 주택의 비중 자체가 또 5%가 날아갑니다. 신축 주택은 신축 주택에 지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을 거고요. 신축 주택을 아예 행위 제한을 다 걸어놔 버릴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러면 행위 제한을 걸지 않으면 재개발 대상지가 차후에 승인이 나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가 권리 산정 기준을 이유로 넘어가 버리면 청산이에요 또. 그러니까 아예 그게 무서워가지고 신축 건축 행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신축이 몰리는 지역에만 신축이 몰려가지고 하나의 그 다세대 타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재개발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거나 아예 개발 행위를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거래를 못하게끔 만드는 지금 양극화가 또 한 번 지금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남아있는 지역, 신축 주택이 몰려서 지금 많이 건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신축 주택 몰려있는 지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시라,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 지도를 쫙 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축 주택이 이상하리만치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얘네들끼리 뭔가 그냥 모여 살아라,
신축 주택 여기는 왜냐하면 다 멸실해 버리면 이사 갈 데가 없잖아요. 대체 주택을 이런 데다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위쪽 장승배기 인근에 제가 좋아했던 그 상도동이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 대체 주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15구역 재개발 가능성은 아직까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쪽에도 개별 건축 행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15구역이 만약에 재개발돼 가지고 멸실이 예고돼 있다라고 하면 이 좌측편 존치되어 있는 신축 주택 몰려 있는 지역 쪽으로 이주 대책을 세워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런 쪽에 들어간다. 투자를. 그러면 재개발될 때까지 한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재개발 안 됩니다. 왜? 이쪽에 아파트가 다 건립이 될 때까지는 이쪽을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동의서 걷어오는 자리가 내 정책에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는 높은 동의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우쭈쭈쭈쭈 어이구 이쁘네 이쁘네 하면서 선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말까지 25군데를 선정한다. 그리고 모아타운도 또 올해 말까지 25군데 선정을 한다 그러면 2022년 12월 말 전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지보다 50군데 정도가 늘어난 재개발이 더 진행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묶든 투기 세력 유입을 방지하는 어떤 대책을 또 내보낼 거고 우리가 현찰만 쥐고 있다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을 합니다. 선정이 된 자리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도 이걸 아까 전에 봤지만 순식간에 1억이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순식간에 1억이 오르더라고 그냥. 아까 전에 구로삼동 이 뒤편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여기 아파트가 아니니까 제가 볼게요. 구로 남초등학교 위쪽이었죠. 여기. 빌라로 봐야 되니까. 구로 남초등학교. 여기네요. 여기 매물이 하나 있네요. 이게 3억 4천인데 이거를 실거래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호가가 그렇지 뭐 이게 거래가 되겠느냐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최근 실거래가 2022년에 1억 9천이었네. 이거 보이십니까? 근데 3억 4천이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 매물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고 그렇죠. 이것도 허위란 얘기야 제가. 이거 안 판다고요. 안 팔아요. 이거 왜 팔아? 재개발 이제 선정됐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시흥동 이거 우리가 투자 가능한 지역의 소액으로 시흥동 얼마 전에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 지정된 바로 우측 자리가 공공재개발 추가 지정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은 매물들 사이에서 공공재개발 뭐 얘기가 막 나오는 매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자리도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1억씩이 올랐습니다. 1억씩. 1억씩이 올랐다. 근데 남들은 1억씩 올랐다라고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한 3년치 우리가 저축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을 한 두 달 만에 막 석 달 만에 땡겨버리는 거잖아요. 2022년에 최근 거래가 1억 얼마에 있었는데 올해 8월인데 이게 3억 4천, 3억 5천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땡큐지. 땡큐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정이 예고돼 있는 지역들을 쫙 나열을 해드린 건데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손 놓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바보들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다가는 우리가 그냥 바보가 되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1억 8천에 거래됐던 게 지금 여기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공공재개발 시흥 4동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4억 3,500. 뭐 2억 5천이 싼 거네. 1억 9천에 거래가 됐던 게 뭐 이렇게 나오니까 3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가격이 오르고 이런 와중에 나보다 내가 살 때는 돈이 없으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적다라면 적고 많다라면 많지만 1억 가지고 투자하고 잡고 싶잖아요. 내가 3억에 잡고 4억에 잡았을 때 투자라는 건 뭐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무슨 핑계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거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판을 누가 깔아주고 있다? 국가와 서울시가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필요하다 혹은 뭐 가격이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는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서 캐치를 한 다음에 나보다 돈 많은 하위, 그러니까 나보다 늦은 투자자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좋은 기회가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지역에 가서 집 보는데 뭐다? 향이 어디예요? 이 집이 모양이 왜 이래요? 뭐 너무 신축이라서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여담으로 제가 맨날 이 안쪽도 모아타운 지금 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안쪽 동의서 걷어가지고 신속통합계획 들어가도 이상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다를 게 없고요. 여기보다 여기가 입지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소액으로 눈여겨보고 지금 보세요. 안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서울 제일 끝자락이라서 여기는 뭐 해봤자 도움 안 된다 하는 자리가 다 재개발 다 지정됐습니다. 모아타운 2차 두 군데, 모아타운 2차 세 군데, 신속통합계획 공공재개발 뭐 다 지정돼 있어요. 우측편은 이 알짜배기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가 투자가 용이하고 어디가 재개발 가능성이 제일 높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이 자산을 묻어 놓으셔야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뉴스 막 쏟아지고 저희 정호의 부동산 쇼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내일부터 네이버 부동산 탭에서는 재개발 얘기는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신속통합계획 어디가 선정될 건지에 대한 이슈거리 가지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이 돼야만 아파트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다 맞는 얘기고 그 맞게끔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 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는 거주할 집을 고르듯이 그런 투자성이 있는 집을 똑같이 바라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살고 싶은 집과 사고 싶은 집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렸고 살고 싶은 집은 그냥 내가 원하는 집에 사시면 되고요. 사고 싶은 집은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선정할 집을 사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지역의 안쪽에서 집의 형태가 어떻고 향이 어떻고는 구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잡아놓고 나서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차익을 내서 누구한테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 뭐 집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201호랑 301호랑 입주권은 똑같이 나오는데 구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입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런 것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당신 같으면은 뭐 어디를 지금 추천을 하겠느냐? 여기는 왜 안 되느냐? 맨날 문의 오는 게 후암동, 해방촌, 이태원 이런데 고도 제한 푼다는데 뭐 여기를 지금 투자하면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데 투자하느니 딴 데 투자해라. 근거가 뭔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거니까 그런 거 많이 문의 주시고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이제 돈을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이런 부동산 지금 경란기에는 자산을 하나 묻어놓고 나 대신에 큰 돈 벌어다줄 똘똘한 친구를 사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편하게 사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휴가 갔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횡설수설했는데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 투자로 보는 집과 거주가 용이한 집 이런 최소한의 구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넘어가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준비할 게 저희가 많거든요. 저희 서울의 역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서울의 역사책을 읽어보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무슨 또 다른 뉴스가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이거 청산당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게 돈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들었는데 이 회원동 일대 그다음에 후암동 일대가 투룸 다세대 빌라의 분양가가 6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혜택을 못 받을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함부로 투자하셨다가 이 6억에 투자했는데 재개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거 형태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 투룸 빌라에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한 7, 8억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투룸 빌라를 무조건 나는 사야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들어가 살 집을 8억을 주고 후암동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한테 사겠다라고 오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안 되는 지역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이 개발하고 엮일 수 있는 지역의 투자 가능성을 보고 얼마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고 얼마만큼 빠르게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신 다음에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튜버들이 막 떠들 텐데 그 중에서 걸러야 될 거는 거르고 내가 공부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5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